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주식시장, 환율, 금통위까지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초에서는 뭐 OECD가 2020년대 중반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뭐 무디스도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추정하면 한 2.9%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5년 후에는 2% 중반, 뭐 10년 후에는 1%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앞으로 노동이 점차로 감소하고 뭐 생산성 증가세 둔화, 자본 스탁 둔화 이런 것들 그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10%에서 97년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이제 5%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3% 안팎입니다.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계단식으로 너무 빨리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성장률이 낮아질 때 문제가 뭐냐면은 고성장 때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빨리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생존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성장률 더 낮아지고 커지는 경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 이때 그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살아남은 기업은 오히려 잘 되고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 우리 경제 이제 3%만 성장해도 네. 정말 잘한 성장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잠재 성장률의 어떤 재고를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보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사실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작년 말 현재 587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노동은 인구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고 우리 사회 통합을 거쳐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출산도 한몫 대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거라는데 좀 많이 나아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재 성장률의 재고를 위해서는 어떤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이러한 부실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들어볼게요. 지금 구조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네. 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되는데요. 시장은 앞으로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거 수요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투자 어느 정도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림에 파란 선으로 나타났고 실제 GDP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직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실해져 가지고 수요를 늘리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아무리 금리 내려도 소비 투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려면 기업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해운, 석유화학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지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뭐 한국판 양적완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그만큼 그 국민 부담을 빨리
더 적게 부담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